네. 그 정도가 전체적인 수급에서의 하나의 큰 틀에서의 어떤 설명이 되겠고요.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거 역시 삼성전자. 근데 이제 오늘 어떤 구도를 가져가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 SDS 상장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고서 그러면은 SK CNC하고 현대글로비스에 별로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날에는 별로 반응은 없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SK CNC도 같은 흐름에서 지금 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물론 이제 주식을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기웃기웃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금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유동자금이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제 견눈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기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SDS에 대한 공모에 참여하려면 있는 주식 팔아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공모에 대한 쪽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모레라든가 뭐 호텔신라 뭐 이런 쪽을 파는 것도 뭐 그런 것에 대한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호텔신라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이제 플러스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모레라든가 지금 아모레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플러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도가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이 조선주가 올라오고 뭐 통신주가 올라오고 하는 흐름을 봐서는 그러니까 이쪽 낙폭과대 업종의 인덱스 플레이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인덱스 플레이가 좀 더 지속이 되겠구나. 삼성전자까지 올라온다라면은 질적 그 시장 내부적인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지금 네. 우리 PD님이 한 걱정하고 네. 여기 보시면 이니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또 들어왔어. PD님이 네. 빨리 나운티즈 게시판을 보셔야 된대. 네. 왜요? 구베르 여사님이라고 자주 쓰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엄청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왜요? 뭘요? 협박하면 CTU 그런데 알아요? 뭔 CT? CTU란 데 아냐고요. CTU요? 그게 뭐예요? CTU가 이제 가상의 기구인데요. 네네. 좀 미드 본보는 알아요. 네. 카운터 테러 유닛이거든. 네, 네. 그래갖고 잭 바우 형님이라는 데가 CTU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저를 협박을 했어. 지금 뭐라고요? 두배 여사님이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빨리 대답을 해달래. 그리고 대답 안 해주면 안티패널 돌아서고 자기가 항영님 안티하면 최소한 500명이 돌아선다는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분 없다니까 지금요. 500명이면 거의 지금 100만 명 돼. 100만 엔트 되곤.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저를 지원해 12명의 팬은 있어. 네. 12명은 그지 않아? 12명. 12명만 있으면 돼.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13명인 걸로. 한 명? 예. 오늘 한 명 데려오네. 네. 그럼 그렇고 삼성전자 어떻게 봐요? 삼성전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쪽이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니까 노키아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져 갈 거냐. 오늘 이제 그 보고서인데 삼성전자가 노키아처럼 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삼성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쪽에서의 위축이 되는 거는 뭐 삼성전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은 다르지 이 사람아. 애플이 달라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트4라든가 뭐 이런 판매량으로 전체 판매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그 수익은 물론 애플이 더 높지만 그 판매량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물건을 못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가 된 거지. 예, 뭐 노키아처럼 완전 포싹 망해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노트4가 어쨌든 출시가 되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쪽을 바닥으로 해서 4분기에는 좀 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흐름을 봐서는 분명히 뭔가 이제 타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가 좀 바닥권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리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적 3분기 뭐 6조 나오네, 5조 나오네. 솔직히 잘 몰라요. 네네. 4분기는 전통적으로 3분기보다는 뭔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중 건 모르겠는데 일단 핸드폰 쪽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뭐 졌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점유율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 장기적으로 보는 분은 살아난생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저는 시장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지금요. 네. 2100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약간 짜증나. 2100은. 80이잖아요, 80. 그러니까 2100은 당장 오늘 내일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일 갈 것 같기도 해.
네. 근데 하여튼 가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싸고, 현대차도 싸고, 다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어떤 분은 오늘 또, 저를 또 쓰셨더라고요. 네. 아까 게시판에? 게시판에 쓰는데, SK네트워크도 싸고, 싼 게 천지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네. 주식은요. 너무 싸요. 한마디로. 네.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삼성전자 5조가 나와도 좀 싼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모멘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모멘텀이 온통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죠. 전 세계적으로도 삼성전자는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나 이런 데 CNBC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항상 삼성전자는 지금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누가 얘기하는 거지? 아이폰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애플을.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도 누가 뭐라도 싸다. 싸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싶겠고요. 호텔신라 오늘 호텔신라가 마이너스에서 훅 돌아섰잖아요. 지금요. 호텔신라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호텔신라만 자꾸 물어보면 곤혹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3만 원, 5천 원대 작년 딱 3월부터 이 얘기 떠들었거든요. 네. 제가 날짜도 딱 적시해드릴 수 있어요. 3월 네네. 8일인가 그때 처음 제가 2년 만에 머니투데이 복귀하면서 그걸 썼거든요. 네. 이거 호텔신라 사셔야 된다고 막 이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3배 뭐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호텔신라는요. 네. 진실과 거짓, 이거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 물어봐서 지금 호텔신라까지 해야 되는데, 제 혼자 생각이니까 틀리면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분명히 애널리스트한테 듣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이성원 대표한테도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있죠? 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뭐냐면, 창의공항이 정말 매출 대박 났다. 네. 네, 그리고 다른 공항, 예를 들어서 조그만 나라는 필요가 없어요. 좀 큰 나라, 괌 이런 건 필요도 없고, 창의공항이나 이런 데가 두바이 공항 이런 데가 잘 나갔다. 네. 이런 거 있으면 모멘텀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모멘텀은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 하반기인가, 서울 지역에 비즈니스 호텔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게 X됐어요. 근데 지금 요번 정부 정책 있잖아요. 서비스업 이런 데 갖고, 또 언제라도 제가 알기엔 트라이 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언제라도 더 추가 네. 비즈니스로 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는 건 이제 모멘텀이 있을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600% 올라가는 거 제가 그럼 다 아는 얘기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그런 거가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30만 원, 40만 원 또 갈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더 많이 엄청 와서 면세점 그러니까 전 호텔 말고요. 면세점 매출이 엄청 더 늘어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세점은 호텔 신라에 있는 면세점 말씀드립니다. 인천공항은 계속 2017년인가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터미널이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호텔 신라에 있는 면세점 있잖아요. 장충동에. 네. 그 면세점은 매출이 대박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아무도 다 제일 얘기하니 이거는 자꾸 탐방을 가봤자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지난 봄에 설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버데이 때 노동절 때 있잖아요. 사람 개떼가 엄청 왔을 때 중국 사람이요. 네. 돌아간 사람이 숱해요. 계산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럼 또 사람들 또 쉽게 얘기해요. 매장 늘리면 되잖아요. 예? 매장 안 늘어나죠. 어떻게 늘려요?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매장은요, 단 한 평을 늘리더라도 관세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크게, 호텔신라 면세점 매출,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예, 이익은. 근데 면세점 매출이, 예를 들어서 싼 거 빼는 거 다 비싼 것만 빼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예. 비즈니스 호텔은 해봐야,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호텔신라도 매출의 대부분이. 잠깐만요. 네. 그럼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거가 네네. 다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네. 호텔이 한다고 해서 동네 호텔신라가 하는데 동네 조금 모텔 같이 하겠어요? 그렇죠. 엄청 큰 비즈니스 호텔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프랜차이즈로 쫙. 그렇게 하는 거죠. 호텔신라 서울에도. 호텔신라를 우습게 보지 마. 호텔, 호텔 체인점처럼 동네별로 구별로 하나씩 다 깔고. 네. 좋죠, 그럼. 네, 그래서 그거는 네네. 얘기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면세점이 아니더라도요. 네. 팔면 나중에 텍스 리펀드를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또 야료성 하는 게 있는데요. 본론은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뚝섬이 아니고 한전부지는 호텔신라가 사겠네.
그거 하려면. 제가 알기에는 강남에 지난번에 작년에 네. 추진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요번에는 또 모르죠. 근데 한다 안 나를 떠나서 언제라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현대차는? 그런 거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셔야죠. 몰라. 현대차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현대차? 힌트를. 현대차 직원분들이 듣고,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듣고. 갑자기 왜 이렇게 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 형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현대차 직원분들도 듣고, 이렇게 또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왕 회장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죠. 왕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월급 주는 사람 말씀 잘 들으면 그 회사 주가는 오르더라. 아, 그런데 자꾸 뚝섬에 가야 되는데, 뚝섬에 안 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이 오늘 다시 오르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봐요? 다음이 오늘 강하게 오릅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어제 내렸다가 합병 승인한다라고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다음이 이제 목표 주가 최고로 이제 내세우는 곳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룸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보다는 이제 네이버가, 지금 오늘 네이버 내리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다음이 강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못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여전히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20만 원에서 끝날 주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 오토 비즈니스를 이제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이제 모델을 보여주고 진짜 생활 속의 카카오톡이 돼서 내가 술 먹고 지금 보면은 이제 대리도 이제 카카오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도 카카오로 부르고 그다음에 결제도 카카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카카오 월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라인은 놀고 있고 라인은 한국에서는 야가지. 한국에서는 야가지. 거기는 일본 가서 해야죠. 일본 가서. 네. 그죠? 일본 가서 라인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라인으로 노래 부르고 라인으로 이제 결제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카카오가 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온가에서 어저께 다음 떨어질 때 뭐 신나고 얘기했던 사람 다 X 됐어. 네. 한마디로 X.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실적을 보여준다라면 뭐 20만 원이 뭐 위로 그 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지금은 잠재력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찍히는 게 필요하겠죠. 네.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오늘 상들한 거 아침부터 또 강한 주식이 있어요. 네. 그런 테마 중에서 이게 선두는 아니었는데요. 네. 넥슨 GT 예전에 한번 말씀을 기가레인. 테스나. 깜짝 놀랐어요. 엔텔스 이런 것들 있죠. 네. 블루컴이 약한데 엔텔스 상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사물인터넷 관련이잖아요. 네, 사물인터넷 관련. 네, 추억 상승인데 이건 저희가 농담을 하면 안 돼. 네. 어저께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은요 돈 벌 게 천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IT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랑 회사를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저희 나중에 메일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와우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강준혁 선생이 강의하는데요. 근데 강준혁 선생이 한다는 게 어저께 뭐 일 있어서 뭐 녹음하러 만나러 갔거든요. 와우파가 한국경제TV에서 하는 뭐 교육관이잖아요. 평생교육원이죠. 평생교육원 이런 건데요. 네. 머니투데이도 그런 거 하나 해야지. 사물 인터넷 관련 강의를 누군가 하고 있어요. 4시간짜리인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내용이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저기 짜집게 갖고 만들었는데요. 99,000원이에요. 하루 뭐 서너 시간 듣는데. 반나절 듣는데. 반나절은 99,000원인데. 4시간. 약간 뻥 까면 강의실 꽉 찼어요. 강의실이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한 2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아니,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한 20명이 그러니까 20명. 30, 그만큼 시장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사물인터넷.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농담상으로서, 사물인터넷이 되려나 보다니까 오늘 오르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딴 이유가 있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저도 못 찾아왔고요. 지금 오늘 다른 PD분도 저한테 오늘 사물인터넷 왜 올라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랬는데. 와우파에서 어떻게 행사하네, 그래야지. 네, 그 얘기 했어요. 농담 삼아서. 근데 진짜 사물인터넷 관련된 어쨌든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지금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물인터넷을 얘기해도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산업에 대한 생성에 대한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이유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는 이거 같이 올라서 뭐 신나서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만 올라가는데요. 역시 갈비가 무섭다. 갈비? 갈비죠. 오뚜기. 네, 꾸준히 올라가 지금 이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뚜기. 오뚜기 있죠. 오뚜기. 그리고 같은 흐름이 CJ 제일제당.
네, 대상. 대상. 그리고 약간 좀 옆으로 넘어가면 전 그건 잘 그쪽은 잘 모르는데 뭐 있잖아요. 그 이지바이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사료 이런 거 네. 이런 회사들 뭐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후진 거 말고 좀 멀쩡한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료를 주식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쪽이 어저께도 또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수요일이었죠. 전 지원님이 얘기했을 때 또 얘기한 거가 음식물은 중국의 농수산물 음식료에 관련된 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큰 전 변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모레가 이틀 연속 떨어지잖아요, 오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같이 올라갔다 훅 떨어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여전히 똑같지만 하여튼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화장품 산업, 네. 중국의 화장품 마켓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모레 퍼시픽도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개별 회사는 모르고 중국의 화장품 마켓이 지금 현재 100이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화장품 마켓 시장 규모가 100이다. 뭐 100위안이다 그러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보면 저는 그게 1000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0. 1000.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사람들 정말 화장을 딱 보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중국에 화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년 전에 누가 우리나라에서 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그래도 20년 전에는 화장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30년 전에 없었죠, 진짜. 20년 전에 있지 왜 없어? 제 말은 애들이 했냐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니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보세요. 우리 자제분들 따님이나 혹시 여기서 그런 해당되신 분 없을 텐데요. 본인 딸이 20년 뭐 15년 전만 해도 1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올림픽 공원 근처에 살거든요. 거기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잠실 동네에서도요. 잠실역에도 제가 가봤어요 그때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하고 공연 이런 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공연하는 날 보면 화장실이 불납니다. 불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공연하는 날 애들이 이제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짐을 얻다가 그냥 캐비넷에 있는데 맡기고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북새통이 돼요. 화장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옷 갈아입느라고 다 교복이라서. 교복은요. 그냥 애들 문을 옷 겉에서도 갈아입어요. 그런 건 일도 아니야. 그런 건 창피한 것도 아니야. 화장 때문에 화장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서 화장하냐 나오는데요. 요즘은요. 그런 공연이 뭐 엑소가 있고 뭐가 간에 화장실이 붐비지 않아요. 화장하는 애들이 없어 거기. 왜? 다 하고 오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걸 이해하면 화장품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흐름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지금, 갑자기 그런데 누가, 아모레 퍼시픽이 뭐 200만 원 비싸다? 비싸죠, 그거! 누가 싸대, 그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120만 원대는 안 비쌌냐고. 다 비싸지. 제가 까놓고 해서 한국경제TV나 와서 엄청 들었어, 그거. 네. 엄청 들었어. 이렇게 비싼 거 왜 사요? 짜증나죠. 이런 거 비싸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을.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은 하기 싫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건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요? 예. 제가 이거 긴급 공개합니다. 이 긴급 공개요. 돈 버는 이거 있죠? 제가 있어. 이거 개인적인 사생활 공개하는 건데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어저께 일 끝나고 일하는데, 이게 저희 와이프예요. 네. 호텔신라 메이트워크 다음 컴퓨터 삼성 이거 뜬금없이 이기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했잖아요. 속으로, 우리 와이프가 주식을 하나? 네. 왜냐면 내가 이제 방송하는 거 가끔 들어, 이 사람이요. 네네. 그러니까, 뭔 소리,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뭔 소리가 빨간, 노란 게 나야? 네. CT 선재 언니, CT은행 나이는 무슨 언니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괜찮은지 물어보래. 저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 오타쟁이야.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처음엔 내가 한참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우리 와이프가 주식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통 내시라고 하삼. 그러면서 내가 약 올리지 마시고 히히 썼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 놀러가 있어요. 같이 놀러 간 거야. 이미 많이 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빨랑 얻어먹어. 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언니가 명태에서 얼마 전에 시티는 명태한 뉴스 보셨잖아요. 네. 명태에서 이미 얻어먹음 나오는 거야. 이분이 참 운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태에서 대박 벌고 또 버는 거야. 네. 그 다음 넘겨봐. 다음 장. 네. 그 다음 장.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썼어요. 네. 또 왕창 얻어먹어. 제 거가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오타가 막 쓰니까요. 네. 농담아님, 삼성 중만 빼고 2014 최고의 대박 종목인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화했어. 전화로 짜증나갖고 삼성중업 내가 얘기 안 했거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딴 거 아니 이 방송 보다는 거야. 이 방송. 두 남자 쇼를 봤대요. 계속. CT 다니시는 분도 두 남자 쇼를 보고. 아니 내가 했더니 가끔 내 얘기 들었는데 VOD를 본 거야. 팟캐스트 여자가. 메디톡스, 끝까지 넘어가. 컴투스. 다시 넘어가 봐. 네. 다시 넘어가 봐. 그 아까 두 번째 거 왜 네. 날려버렸어. 봐봐. 왕창 넣어봐. 농담 아닌 삼성중만 빼고. 네, 이거. 네, 삼성중만 빼고 2014 최고의 대박 종목이 컴투스는 5배 오른 종목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15까지 가도 되냐? 내가 처음에 2015가 문제를 했더니 내년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써놨잖아. 나머지 우수고 모두 최저 50% 우뿌 무조건 얻어먹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하세요. 네, 불법이라고. 딱 보니까 내가 가짜가 아닌 것 같잖아. 내가 쓰는 말투잖아.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우리 앞에 히히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 15번 얻어먹으라고. 이거 이제 하기 싫다 방송. 근데 그죠? 중요한 건 있잖아. 왜 이 사람, 저도 아는 분이죠. 네네. 이걸 왜 샀는지 아세요? 왜 뭡니까? 삼성중업은 내가 또 따졌어. 나중에 전화하고 나서. 삼성중업 내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삼성중업 떨어졌다고 그 아줌마가 컴플레인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냥 찜찜한 거지. 삼성 떨어진 거야. 이거 다 그 거래한 증권사 지점장이 살아났대, 그건 또. 지점장이? 지점장님이 한국경제TV를 보시는구나. 모르지. 삼성중공업 한번 했었거든. 모르지. 이게 다 내가 한 종목들 다음 메디톡스, 컴투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전부 다 있었거든. 와우에서. 아니야, 이거 두남자쇼를 보시는 거예요? 두남자쇼 봤대.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기노브로 보시라.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점장님 찍으셔도 삼성중공업 찍으셨대. 그건 모르지. 그것까지 나한테 따지면 안 되지. 네네. 예. 레포트 바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 언니 이름 나와갖고 나한테 컴플레인하면 큰일 나네 지금. 아까 그 언니 이름 지우라니까. 언니 이름이요? 근데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무시거든. 근데 성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한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웃겨가지고 돈 주라서 저게. 내가 한때 또 긴장했었잖아. 네. 우리 와이프가 나 몰래 주식해갖고 대박 본 줄 알고. 내가. 그래갖고 처음에 이게. 네. 뭔 소린가 해갖고 내가. 네. 아니, 이게 갑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더니 대박을 났나 이랬더니. 내 말 듣긴 들었는데 난 주식 얘기를 안 하니까요. 자기부터 얘기하죠. 저부터 할까요? 예. SFA 얘기해주세요. SFA요? SFA를 할까요? SFA라는 거 파라다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파라다이스 하세요, 그럼. 파라다이스 할까요? SFA를 할까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파라다이스하고 SFA. 둘 파라다이스. 중에 어떤 거? 파라다이스? 네. 예, SFA도 최근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에서 그 7대 산업 서비스 정책, 육성 정책을 보게 되면 뭐 정부가 거기다 돈을 쏘겠다는 건 아니죠. 이제 정부에서 그 일들이 잘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7대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쪽을 펴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 15조 9천억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중에 8조 9천억이 카지노 사업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60%가 지금 카지노를 육성하기 위해서 60% 정도가 이제 카지노를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8조 9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 중에서 2조 9천억이 바로 파라다이스의 영종도 개발 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영종도 개발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 뭐 도로도 제대로 안 닦아주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허가도 안 내주고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급행료라고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옛날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표현이죠. 급행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직도 있어. 중국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급행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더디냐,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아예 그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이제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공사에 대한 쪽이 지금 어떤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파라다이스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당장 드라백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저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출이 덩어리로 넣을 수 있는 거, 덩어리로 넣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부산 카지노에 대한 합병, 그 다음에 제주도 카지노에 대한 합병,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또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어요. 근데 가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야, 내가 호텔 많이 다녔지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처럼 이렇게 콧대 높은 데는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호텔, 그러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 표현은 아니고, 좋지도 않은데 할인도 한번 안 해주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도 사람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겠고, 이제 이런 그 매출이 계속해서 합병을 통해서 증가하는 구조에다가 영종도까지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쪽이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그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매출을 뭐 확장을 하더라도 손님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데 몇 배 온다고요, 지금보다? 4배. 4배. 그죠? 4배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늘어나고 그 업종이 확장되는 그런 그 가장 좋은 섹터에 속한 게 바로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모레하고 파라다이스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파라다이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토비스를 선택하죠. 토비스. 아, 텔레토비. 그래서 안 되네. 네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SFL을 가죠. 왜냐면 오늘 네. SFL을 두 군데인가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 네. 한 군데는 아직 오늘 신규 추천이 들어갔거든요. 네. SFL을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네. SFA를 제가 준비한 거보다. 한 2주 전인가? 한번 했었죠. 2주 전인가? 한 지난주인가 했었어요. 네. 여기서 했었나? 한경에서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기억이 안 나. 뭘 했는지도. 그건 나같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다녀야지.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다른 얘기를 하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내가 하면 내가 웬만하면 올랐으면 내가 한 줄 알아. 오늘 SFA가 5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5군데에서 나왔어요. 나 두 군데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이제 봤는데 KDB 대우가 아주 재밌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봐봐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플렉서블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제품이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요?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딱 보고서 플렉서블 장비 쪽이거든요. 난 아이콘 하나밖에 모르는데 플렉서블? 아이 컴포넌트? 아이 컴포넌트. 그거보다도 최근에 이제 테라세미콘, SFA, 그 비아트론을 3개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 컴포넌트 떨어졌는데? 아이 컴포넌트는 떨어졌어요. 예. SFA는 올라가고 있고, 아이 컴포넌트도 한번 했었어, 내가. 와우에서. 우리 여기서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도 했었어요. 딱한 정도 했었는데. 네네. 그때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그때 그 오버행 이슈, 그 물량 때문에. 그래요? 예, 그 결국엔 다시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 물량 소화하고 그러니까 나면 다시 올라갈 자리네. 다시 올라갈 자리야. 것 같고. 바이오리듬을 타고 있는 내가 보면 올라갈 자리네. 요게 이 업종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테라세미콘하고 비아트론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걔네 두 개가 움직일 땐 비아트론이 SFA가 대기하고 있다가 SFA가 올라갈 때 또 테라하고 비아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 서로 조금 이렇게 그 같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진 않더라라는 게 최근 수급의 흐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SFA. 난 잘 몰라. 자기가 하라. 아, 저보고 하라고요? 왜 2개씩 시켜 나를? 아니, 전 준비한 게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SF를 원하시네. 아, 나 진짜. 아까 그걸 안 했죠, 파라를. 2개를 시키고 그래. 아, 좋은 걸 해야지. 난 얘기하면 네. 썰렁할 것 같아서 안 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기어를 보고 나서 이거 뭐야? 장난감이야? 이거 키트 불러야 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탐방 갔었잖아. 예, 어제 탐방 가서 이제 기어, 야, 키트 빨리 달려와!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트렌드는 이 웨어러블, 에 대한, 그러니까 뭐, 와치만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웨어러블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데, 곡면 디스플레이,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측면 디스플레이 컨셉 디자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직접 써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편하더라. 왜 불편하냐면, 옆에가 자꾸 눌러지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곡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플렉서블 OLED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란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6년간 증가를 하는데 시장의 규모가 이제 10배 이상 커진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플렉서블 OLED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형님 얘기하시는 게 현대위아가 왜 좋아져요? 현대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플렉서블 OLED 이제 써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SFA에 대한 장비 수요에 대한 쪽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다른 건 그거는 이제 좀 그냥 그 우리가 막연한 개념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하고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발주에 대한 쪽이 지금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1,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가 계속 된다라는 게 지금 그 내용이겠고요. 뭐 어디서 발주한다, 뭐 삼성 뭐 A3 라인에서 발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2분기가 바닥이에요. 올해 1분기, 2분기가 지금 매출액에 대한 쪽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급격히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3분기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서 올해 1분기, 2분기가 실적의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인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제가 오늘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보니까 오늘 제가 인기가 좋아. 네, 오늘 인기 좋으신데요. 하투왕자님이 저는 좀 쉬어도 되는데 오늘 히트 쳤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TV 프로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네. 아빠랑 어디 가 이런 거 있죠. 아빠 어디가? 슈퍼 아빠, 뭐 슈퍼맘 이런 거 하는 프로 있잖아요. 네. 애기 대그만 하는 거. 네. 제가 아주 그런 거 끔찍이 싫어하거든요. 왜요? 그거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애들 학대거든 그거. 네? 그 밤에 막 데려다니고 이건 진짜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네. FD 학생은 알 것 같은데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부모들이 그냥 사인한 거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거 저는 하여튼 싫어하는데. 근데 오늘 와이프를 끌고 들어갔더니 인기가 있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런 것도 좋아지는 거야. 와이프 어디가 이걸로 하나? 그러니까 와이프 어디가? 와이프 어디가 이걸로 하나? 와이프 친구 주식 뭐 샀어? 이거 물어봐야겠네. 와이프 친구의 주식 이런 걸로. 와이프 친구의 주식. 네. 와이프 친구 주식이 그거네. 뭐? 뭐? 그거 무슨 남이라 그러죠?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과 똑같은 와이프 친구의 주식. 와이프 친구의 주식. 예. 와친주. 네. 네. 어저께 예고해드렸던 바로 그분을 저희가 오늘 토크 배틀 시간을 같이 하겠는데요. 저희 방송에 2번 나오셨었죠. 한 번은 이제 자동차 블로거 하면서요. 하고 이제 창업 관련된 분인데요. 바로 다시 예고해드렸던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또 창업도 요즘 컨설팅 하면서요. 뭐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 한우 이석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벌써 세 번째 출연인가요? 2번. 아, 2번이요? 네, 네. 두 번째.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한 번 더? 네. 껌 있어야 나오죠. 출장부터 갔다 오시면 네, 제가 모셔보도록 네. 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없을 때 네.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CJ ENM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 CJ ENM이 한참 내려가 있을 때였죠. 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제가 얘기해드렸던 건 오늘 홍콩도 출장 갔다 네, 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창업이라든가 외식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요즘 딱 그런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새요. 근데 주식은 뭐 저희가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모르겠고 클라우드 맥주의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진짜? 솔직한 얘기해주세요. 맥주 전문가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카스를 밀어내버렸어요. 카스를 밀어냈습니까? 네네. 네. 저기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예. 카스를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맥주가 이제 워낙 그 맥주 맛이 워낙 그 기본기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그 전에 뭐 일본 맥주들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스가 갖고 있는 카스는 사실 뭐 요새 거의 소맥용이라고 보는 맥주 자체로는 이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클라우드가 그런 풍부한 거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맥주만 드시는 분들은 요새 클라우드로 많이 돌아섰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유성원 대표가 벌써 주워 들었는지 구름처럼? 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랑 처음처럼 섞어 마셔갖고 하는 그 폭탄이 구름처럼. 요 대세라는 그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구름처럼이라고 정말 없는 말이고요. 없는 말이잖아. 어디다 사귈 수 없다, 이 사람아. 구름처럼은 사기야. 롯데철성에 지금 전화해볼까? 구름처럼 맛있다고 말씀했어요. 구름처럼 맛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맛있다라고 이제 그 거품을 맛있다라고 한 표현이 이제 구름처럼인데 이제 마치 롯데가 처음처럼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구름처럼이라는 얘기로 된 것 같은데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맥주만 드셔야지 소맥하면 맛 없습니다. 아니던데. 제가 형님을 위해서 제조법을 또 하나 그 사이다 반 맥주 반 맥사. 그 옛날에 나온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형님도 끝이 없이 들어갈 거예요. 맥사. 끝이 없이 들어가면 뭐해? 그 다음에, 정신이 없는데, 머리가 아프고.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정상적으로 마시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될 텐데 문제는 네. 모르시겠지만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성훈 네. 대표 뭐든지 네. 뒤로 이게 차질릴까 네. 보는 건데 2년 됐나요? 네. 나가사키 짬뽕이라든가 네. 이경규 뭐 네. 꼬꼬면 이런 거 꼬꼬면. 있어요. 네.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네. 엄청나게 흰 국물 하다가 확 네. 죽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것도 거품 아니에요? 크라우드 이런 것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품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뭐 조선 맥주 있고 뭐 이렇게 하나 있을 때 하나가 더 생기면서 화이트랑 오비로 이렇게 양대산맥 하다 카스 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품 같지는 고정이 될 않아요. 것 같다. 근데 최근에 그거 혹시 그 롯데에서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카스 그 냄새 난다 이거. 예전에 그 신라면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농심에서 라면 나왔을 때 삼양의 그 우지파동,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삼양 우지파동 때문에 삼양라면이 그때까지만 해도 라면 업계 절대 강자였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그냥 그 마이너 된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지라는 게, 원래 이제 공업용 솥뼈 이래갖고 그랬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다 이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데서 다 사용했던 건데, 공업용이라는 말을 그 부각을 시켜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혐오감을 이렇게 막 일으켰듯이, 지금 보게 되면은 카스도 냄새가 난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카스를 딱 이렇게 맡아보면 왠지 냄새 나는 것 같아.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상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비열한 얼굴 표정을 잘 짓네? 그러니까. 오늘 야비김. 야비김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클라우드도 그런 게 아닌가. 클라우드도 혹시 롯데 측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던데. 고소 고발 들어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카스 사건 때문에 롯데가, 클라우드가 점유율을 확 늘린 건 맞죠? 네네. 그죠? 또 다른 데도 늘었습니까? 근데 그냥 단지 카스가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카스가 갑자기 클라우드가 갑자기 뜬 게 아니라 클라우드가 이제 기존에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맛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요. 요즘 보면 이렇게 그 길에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시지만 이렇게 보면 홍대 이러고 뭐 신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구비어, 무슨 비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스몰 비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몰 비어 체인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정말 스몰 비어에서도 카스 이런 거 다 팔 거 아니에요? 스몰 비어에서는 카스랑 이제 맥스, 오비 이 세 종류를 주로 팔죠. 롯데 건 안 팔아? 롯데 건 아직 클라우드 생맥주는 지금 잠실 호텔 밑에만. 그런데 스몰 비어는 생맥주가 된 거야? 생맥주요. 그런데 무슨 구비어 이런 것들은? 네네. 그렇게 팔고 이제 병맥주 같은 것들이 일부 들어가긴 하고요. 그거는 그럼 정몽구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잖아. 비어요? 예. 이 사람, 오늘 자기가 오늘 지금 나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갖고. 너무 막 던지나? 무리수를 던지고 있네. 무리수를 두고 있나? 우리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맥주 소비가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 맞나요? 맥주 소비가. 스몰비어만큼 늘어나나? 맥주 소비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제 맥주 값이 낮아진 효과가 나온 거죠. 이제 스몰 비어를 낮아져요? 맥주 값이? 원래 스몰 비어가 아닌 그냥 일반 호프집에서 한 3,000원, 뭐 4,000원까지 받던 맥주들이 뭐 스몰 비어 하면서 이제 그 저가격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지향을 했잖아요. 스몰 비어들이 좀 싼 걸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맥주 가격들이 뭐 2,000원, 2,500원대로 조금 떨어진 것들이 좀 있죠. 실제로 양은 비슷비슷한데 양은 좀 줄었죠. 사실은 400ml짜리니까. 근데 진짜 오비가 그 펀드 인수됐잖아요. 펀드 인수되고 나서 너무 그 단가를 인하를 하려고 그런 데서 실수가 나온 건가 아니면은 지금 왜 그전에도 카스 계속 생산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인수가 바뀌고 나서 펀드로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구조적인, 원래 다른 맥주들도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유통 과정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실수했겠죠. 한 번 실수다? 네, 왜냐면 이제 원래 올해 저희가 이제 잊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맥주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축구 경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대비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많이, 뭐 평소보다 뭐 증산을 하든가 이랬을 텐데,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축구도 지고 맥주도 지고 새벽에 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그 홍콩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뭐 창업 이런 거 좀 아이템 구상하러 갔다 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음식료 관련주가 우리는 많이 뜨는 거는 여러 가지 치맥이나 이런 것들 발굴에도 있었지만 홍콩이나 중국 이런 쪽에 우리나라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갖고 많이 떴다는 얘기를 저는 주워 들었거든요. 이규창 기자도 출장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요번에 갔을 때 홍콩의 어떤 트렌드, 정말 거기에 한국 관련 음식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없었어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식자재나 뭐 이제 뭐 음료, 과자부터 해서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 식자재는 아직도 뭐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작은 슈퍼까지 많이 진출들은 했어요. 뭐 이제 라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팔고 소스류도 많이 파는데 아직까지 작은 슈퍼에도 네, 조금 더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보기엔 앞으로 뭐 이제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것들이 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중국 쪽 소스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근기란 브랜드가 있어요. 굴소스나 이런 것들만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보면 그 비슷하게 좀 이자 한자 한국에 왜 아는데 네, 저는 그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굴소스 하나 만들어서 3대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럼 앞으로 10대도 더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좀 그렇게 만약에 볼 수 있다라면 그게 신송 같은 거? 신송같이 이제 몽고 간장 이런 거? 신송간장이라고 이제 장류 회사들 있잖아요. 알아요. 한국의 그 장류 회사들이 이제 좀 외국으로 좀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추장이나 뭐 이제 한국에 있는 뭐 된장이나 이런 소스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신송홀딩스가 그 신송광장이 예, 맞아요. 신송홀딩스. 요즘 올라왔다고 또 말씀하시네. 신송홀딩스가 좋네요. 진짜요? 네네.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하나는요, 전혀 상관없는, 주식하시는 상관없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창업을 고민하신 분 있다 그러면, 아이템 하나 혹시 어떤 쪽이 요즘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냥 느낌으로, 없으면 할 수 없고. 그 스몰비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감자튀김만 하다가 이제 다 힘들어서 이제 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스몰비어들, 정말 홍콩에 있는 음식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와인도 잘하는. 그러니까 뭐 스몰비어에서 와인도 해? 그 정도 사이즈에서 와인 비스트로라고 해서 뭐 이제 와인을 주로 판매하는 이제 작은 샵들이 늘어나면서 그 되게 저렴한 가격의 와인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싼 거 지나가면 조금 더 위에 고급스러운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이석준 대표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주식을 만약 한다면 지금 사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CJ ENM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CJ 뭐 저는 호텔 신라 더 살 것 같아요. 호텔 신라? 네. 왜요? 그 면세 한도가 $600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전 600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막 떠들었는데 나 무슨 짓을 하네. 여하튼.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사지 않을까. 테슬라. 네, 지금 내수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나가면서 사는 것만 해도 지금의 1.5배는 더 사재낄 거다. 지금. 숫자에 약한다 내가. 그러네. $400까지 사는데 1.5배 산다는 거예요. $400 사라고 해도 $800, $1000 사잖아요, 사실은. 그럼 $600 되면 2,000불로 3.5불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네. 불법으로? 뭐 이제 몰래 사겠죠. 몰래? 네. 그리고 나중에 걸리면 다 주고 왔다 그러고. 뭐 주고 왔다고 하고 뭐 이제 선물이라고 하고 뭐 이제 언니가 들고 오고 뭐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봐서 또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뭔데? 오늘 잠깐만요. 물어보기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있어서 릴렉스 하시래. 이성훈 대표. 릴렉스 그러면 그만 여기까지. 아니야, 해봐. 뭔가 좋은 것 같아.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예전에 롯데도 한번 이런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었잖아요. 처음처럼이 강원도의 일본 거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막. 진로가 일본 거다라고 그랬죠. 진로가 일본 거다라고 그랬는데, 처음처럼도 뭐 강원도 물에 있어서 뭐 물이 안 좋다는 등, 뭐 먹으면 안 되는 소주라는 등,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장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닙니까? 네네. 물을 뽑아오는 수원지가 한 회사당 하나가 아니거든요. 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이천도 뭐 원주, 이천 쪽에 하나 있고, 뭐 저쪽 밑에 남쪽 지방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일본도 그 맥주를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 맛은 약간씩 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 문제된 것도 그래서 어디 공장이냐는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일 거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려야죠. 이거 주식과 정말 상관없는 건데요. 그래도 맥주 전문가시니까요. 지난번에 저한테 홋카이도인가 어디 가면, 반출도 안 되는 정말 좋은 맥주가 있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다 하는 맥주는 뭐는 거예요? 돈 내고 자기가 사먹는 거. 스몰비어나 이렇게 맥주 종류 쫙 많은 데서 사먹는 맥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네스를 추천드립니다. 기네스. 맛있어요. 탄산이 별로 없고. 탄산이 거의 없. 아일랜드 맥주인데. 정말 많이. 기네스는 근데 안에 볼 들어있잖아요. 아니, 생맥주 기네스. 생맥주 기네스.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걷다 사이다 타드리는 걸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하이로 앞서서요. 그 토크 배틀을 오늘 많이 못할 것 같고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애플 얘기를 계속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애플이 오늘 또 최고가 또 나왔잖아요. 네. 이거가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으면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블룸버그에서요. 애플 컴퓨터에서 이제 다들 이제 아이폰 6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이제 12.7인치 얘기, 지금 것보다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아이패드 12.7인데요. 근데 이거, 12.7인치 화면, 네. 지금 한번 잡아주세요. 근데 이건데, 아이패드 12.7인치인데요. 이게 이제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요. 빠르면 내년도 1, 2월이고요. 늦어도 내년도 1, 2분기 후반 쪽에, 그러니까 3월 전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쭉 보시면은요, 이거가, 지금 보면 태블릿 시장이 많이 보고 죽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많이 또 시어를 많이 했는 거 사실인데요. 삼성도 생각보다 훨씬 못 팔았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이제 노트북은 또 작아지고 노트북이 값이 막 크롬북 나오면서 값이 훅 떨어진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 없지만 미국에서는 크롬북이 올해 뭐 10대 히트 상품 이런 거 많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얘네가 지난번에도 이런 기사를 받고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자신은 이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서 그렇겠죠. 이게 이제 여기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IBM이랑 파트너십 얘기한 걸 또 엄청 강조합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요. 네. 그래서 보면 결국 이것이 이제 기업용 솔루션 있잖아요. 네. 기업용 OS로 들어가서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삼성이 IBM이나 이런 걸 못 잡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네.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전해드린 건 미국 사람의 시각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아이폰 6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화면이 기존의 큰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 노트가 그걸 장악하고 있던 거 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쉐어를 갖고 갈 것이고요. 새로운 이제 이 친구는 이 대표는 인정 안 하지만 워치가요. 또 새로운 이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창출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12.7인치 대형 거가 기업용 수요 있잖아요. 네. 기업용 작업 수요 거기에 이제 IBM이랑 같이 다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면서 IBM은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그러면서 이거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린 거기 잡수가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가 어저께 디스플레이도 LG 오늘 어떻게 되죠? 오늘 아까 미시던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시네요. 0.28%인데요. 거기 잡기 화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AU 옵트로닉스 뉴욕 주식으로 보면요. AU5 한번 쳐보세요. 네네. AU가 저거잖아요. 대만의 그 디스플레이 네. 업체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저께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네. 네, 이게 똑같이 어저께 또 최고치 같고요. 또 하나가 대만에 이노룩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노룩스도 마찬가지. 네, 이노룩스 알아요? 이노룩스? 네, 이노룩스는 좀 소형 모듈 회사라대. 네. LCD 모듈 회사인데 이거는 연중 최고치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저께 그냥 6%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네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자, 지금 보게 되는 건 AU 옵트로닉스.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이거 대만 회사. 네. 그 심벌로는 뉴욕에 있는 거는 AU5입니다. 네. AU5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AU5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룩스는 여기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노룩스는 대만 거로 보이는데. 이걸로는 안 나오네요. 대만 거로 구글에 들어가서 차트 치시면 나오는데요. 야후 차트 이런 거 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각, 이건 한국에 틀릴 수 있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시각은 애플 고고다 지금요. 그래서 모든 걸 갖춰갔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도 또 나와 있는데 불행한 거는 또 삼성 쉐어를 뺏고 있다. 이게 또 나온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멘트 할 거 있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이로 보더라면 어저께 하이로는 또 어떻게 됐어? 어저께 이기셨어요. 네네. 근데 늦었네. 늦었죠. 갖고는 안 되지. 네. 28, 29, 30까지인가? 끝났네?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게임은 끝났어요. 젠장. 게임은 끝났어요. 그럼 좋아.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성실함을 보여드려야지 또 저는. 네. 2074.2074.05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불법이지, 불법.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불법은 트레이드마크가 됐어. 2074 포인트 업갑니다. 업. 업이요? 아, 이건 업인데 누가 봐도. 나 그럼 다운할래. 아, 다운하실 거예요?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시장 빠지지? 업. 난 다운할래. 74업. 아, 그 불법이지만은 네. 좀 삼성전자 어제는 현대차는 너무 올라? 할 말은 없다. 현대차도 현대차도 많이 오르네 오늘. 네. 그래서 좀 오늘 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그 게시판 봐주세요. 네. 네. 게시판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아까 제가 봤어요. SK 네트워크스 그 코멘트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똑같아요. 저는 SK 네트워크스 엄청 좋아하고요. 장기적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아무도 모르죠. 단기적으로 알 수가 없죠. 이게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주식이 여전히 싸다. 네, 싸도 너무 싸다. 네. 너무 싸다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주식이요. 네, 좋은 방송 잘 부탁해 주신다고 청솔님께서도 예전부터 이제 그 초기 때부터 글을 올려주시던 분인데요. 한 번에 또 올리셨어? 예, 계속해서 좋은 방송 잘 부탁해 준다. 그리고 이제 모기상 올라간 종목이 많이 소개된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소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글쎄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을 이제 자꾸 보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어쨌든 청솔님의 충고 좋은 의견이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죠. 예, 소리이모님께서 SK네트워크는 지수가 반대로 가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에 지수 3% 상승, 종목은 8% 하락. 제대로 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네. 청솔님 말씀이 맞죠. 근데 네. 모기 상까지 올라간 종목이 많은데 그 업체에서 워낙 성격이 그래요. 네. 저는 올라가는 걸 사거든요. 제가 뭐 하고 저는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해요. 떨어지는 주식 딱 질색이죠. 근데 하여튼 지나고 보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뭐 다 성향이 다르시니까요. 근데 하여튼 좀 약한 주식은 좀 오래 기다리는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건 단점이 있겠죠. 근데 워낙 저는 하여튼 삼성전자가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너무 싸죠? 너무 싸.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가나요? 걔네들은? 뭐가? 저기 애플, 사과. 사과? 썩은 사과. 그리고 하나만 더 하시면 로트 애플.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딱 이 친구가 하려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애플이 한 2, 3년 동안 보면 추세적으로 항상 나왔던 게 있어요. 발표 전에 올랐다가 발표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럴 거라는 비판이 있는데, 또 매번 똑같은 얘기 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좋다는 애들은 이번은 다를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를 이유가 앞서 제가 매일 말씀드린 두세 가지 요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뭐 뚜껑을 열려봐야겠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재밌는 거는 갤럭시 탭 안 팔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그 패드로 애들 수업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다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전자칠판. 아니 전자칠판 쪽에서 누가 있냐면 토비스 말고 그게 꼭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걸 좀 알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네. 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이패드로 교육을 많이 해요. 네. 그거 다 프리로 줘요. 네. 네, 거의 다 프리로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네. 딱 하면 그럼 엄마 아빠도 그러잖아요. 쟤네들 무겁고 검색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뺍니다. 검색 기능을 빼버려요. 그래갖고 진짜 예.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는 네. 검색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그 사파리 이런 거 빼고 네. 줘요. 네. 그래서 걔네가 별도로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검색하는 거. 학교 도서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했는데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전자칠판 그런 거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선생님도 이제 전자칠판으로 가고 이것도 이제 국내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법을 바꾼다고 이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자칠판 그 토비스보다 원래 잘 나갔던 형님. 태기 형님, 코태기 형님, 이건 어떻게 될까요? 몰라. 그거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요. 그게 우리나라, 만약 그거 되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딴 얘기지만, 교학상 어떡하라고. 교학상하고 뭔 상관이에요? 왜? 지금 책하고 책 찍어내는 우리가 수많은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교과서 다 죽어요. 또 교과서는 계속 공급하는 거지. 아니. 예. 그럼 교과서가 없어요. 예. 미국 그쵸. 교과서가 없는 데가 많아요. 전자책을 한다는 건요, 교과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교과서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한들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애들 있죠, 책가방 있죠? 네. 책가방이 훅 죽어요. 그러니까요. 무거운 책가방 갖고 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리콘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 아니, 애들은 맨날 가방 메고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방향은 맞죠. 방향 맞는데 그건 똑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9시에 수업 등교하자니까 반대하는 사람 많은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근데 방향은 맞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이성훈 대표 내일 또 출장 가기 때문에요. 내일은 네. 강지혁 선생 특 스페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